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현종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정수님, 요즘 부쩍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야외 생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봄바람 휘날릴 때 주의하라. 봄철 3대 사고입니다. 그래요. 거센 바람과 추위 다 이겨냈는데 이 봄철에 우리가 흥분해갖고 너무 신난 나머지 사고가 자주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봄철 3대 사고 첫 번째는 바로 일가족 3명이 캠핑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새해 첫날엔 새만금 방조제에서 50대 남녀 사망. 모두 텐트 안에서 화롯불을 피웠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했습니다. 캠핑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봄이나 가을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을 보며 멍 때린다고 하는 일명 불멍이나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등의 캠핑이 유행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생각보다 무척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모두 27명으로 집계됐죠. 또 차량,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같은 기간 123건이었습니다. 일산탄소 중독이 그 구체적으로 원인이 뭡니까? 일산화탄소는 석탄, 기름, 목재 등의 탄소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생기죠. 예를 들면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로나 온수매트 등을 사용할 때 숯불이나 나뭇가지를 태우는 화로를 실내에 장시간 두었을 때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산탄소 중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막 토하고 기절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중독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후 구토, 호흡곤란, 손발 저림, 전신 세약으로 이어지다가 끝내 정신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일산화탄소가 무색, 무치, 무미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코로, 맛으로도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소량만 노출되어도 아주 치명적이죠. 응급의학과에 계셨으니까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과에 비해 그런 편입니다. 40대 남자 환자분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관이셨는데 언젠가부터 계속되는 두통에 쉬어도 쉬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또 몸이 계속 무거우셨다 그러셨는데요.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주 강하게 의심되었고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약 3주간 치료 진행 후 상태가 호전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일산탄소가 무색, 무치, 무미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중독이 되기 전에 알아차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는 그 농도가 약 0.02%가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인간은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캠핑 등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텐트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화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봄철 3대 사고 중에 또 다른 사고가 또 있을까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봄철 3대 사고 두 번째는 바로 화재입니다. 맞죠. 봄철에 화재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불이 왜 그렇게 잘 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입니다. 또 봄철에 캠핑할 때는 텐트 안에서 숯을 이용해 조리할 때 화재 위험 역시 커지게 되고요. 화재 사고에서 일산탄소 중독도 걱정되지만 이게 화상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재 사상의 원인은
화상이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가벼운 1도 화상부터 수포를 만드는 2도 화상,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되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3도와 4도 화상 등 일반 외상과 달리 치료 후에도 미용적, 기능적 후유증을 초래하죠. 특히 관절 부위에 화상을 입으면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서 식사를 하거나 글씨를 쓰는 등 가벼운 일상생활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화상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곁에서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담당하던 한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도 캠핑장에서 불을 피우다가 숯불에 손목을 대인 겁니다. 크게 화상을 입어 급하게 치료를 하셨고요. 또 생각보다 라면 국물 같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내원 환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탕후루 만들다가 설탕물에 입히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내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고요. 또한 겨울철에서부터 초봄까지는 핫팩에 의해서 저온 화상을 입고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봄철 3대 사고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잠수병입니다. 매년 봄이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 수많은 프로, 아마추어 다이버들이 바닷속 물고기와 산호초를 눈앞에서 보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죠. 이때 매는 산소통에는 사실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도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은 산소만 사용하고 질소를 혈액 중에 용해된 채로 남깁니다. 그런데 깊은 잠수 후 수면에 너무 빨리 올라오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질소가 폐로 통해 나오지 못하고 혈관 내에 기체방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방울들이 미세혈관을 막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를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수병은 호흡기 문제를 유발하는 병인가요? 잠수병이 생기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림프계, 근골격계, 중추신경계 등 전신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두통, 어지럼증, 난청, 관절통 등을 호소하고 의식소실, 마비, 폐파열로 인한 흉통,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죠. 생각보다 무서운 사고네요. 담당하던 40대 남자 환자분은 실제로 스킨스쿠버 강사분이셨는데요. 어느 해봄 깊은 물속에서 빨리 올라온 후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과 팔다리 관절통으로 인해서 급하게 내원하셨고 잠수병으로 진단되어 2주간 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부터 시작해서 화상, 잠수병까지 이 봄철 사고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러한 봄철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르게 내원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높은 압력의 챔버에 들어가 100%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말초 혈관이나 조직 안으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법이죠.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등은 몸속에 산소 이외의 기체가 남아서 각종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고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데요. 이때 빠르게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하면 몸 안에 산소 분압을 높여서 이 해로운 기체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응급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치료인가요? 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치매와 비슷한 지연성 뇌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이거든요. 일산화탄소 노출로부터 약 한 달쯤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과 연결짓지 못하시는데요. 이 고압산소 치료로 지연성 뇌손상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 공급의 원리는 이해했는데 화상은 어떤 이유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에서는 손상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치유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흉터가 남기도 하고 세균 감염으로 2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 손상된 조직에 직접 산소를 공급해주면 혈장에 녹는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혈관이 막혀 산소가 통과하지 못한 말초 조직과 세포에 산소가 전달되면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직업적으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불을 다루시는 소방관 분들,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야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치료비가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 저금증에 해당되면 창상, 그러니까 상처 치료의 효과를 인정받아 다양한 질환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 버거시병, 돌발선 난청이나 식피술, 피판수 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봄철 사고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려면 캠핑 난로에 히터 등의 열을 사용하는 기구는 KS 마크, Q 마크,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고요. 텐트 등의 시설을 자주 환기해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잠수병을 예방하려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잠수나 충분한 휴식 없는 반복적인 잠수를 피해야 됩니다. 해수면 올라올 땐 1분에 9m의 속도로 가급적 천천히 상승해야 하며 잠수 전후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잠수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봄철 3대 사고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이현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